네,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선 수급 먼저 간편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외국인이 계속 거래소와 선물을 매도하고 있어요. 물론 장중에 선물 매도 규모가 막 마이너스 2천억이 넘어가는 정도의 좀 많은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에 들어서 조금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삼성전자는 좀 밀리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 고가놀이를 진행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좀 봉 크게 하나 세워놓고 옆으로 가고 있고 또 세워놓고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라면 한 번 더 슈팅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일봉만 보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주봉이나 월봉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정말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를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규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거의 역사적 신고가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우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제가 만약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제 펀드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없는데 신규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친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 같은 스타일은 이걸 이제 매수를 못 해요. 저는 신고가를 이렇게 따라잡는 소위 말하는 달리는 말에 이거는 보통 달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85,000원에서 지금 거의 12만 원대까지 쉬지 않고 올라온 이런 말에 저는 올라탈 수 있는 저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뭐 신규 매도 사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시장, 코스피 시장을 생각해 볼 때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좀 버텨준다면 삼성전자가 막 하루에 2% 3%씩 무너지거나 SK하이닉스가 막 2, 3%대 무너진다면 그 시장도 그만큼 무너져 주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굳건히 버텨주다 보니까 수급도 한번 보시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사는 지금 수급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친구들의 시장을 조금 이렇게 버티게 하고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요. 제가 이제 내년 1월을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이 12월 17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12월 거의 중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이제 13,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연도가 열리고 새로운 1월이 오게 되는데 주식이라는 건 늘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지금도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솔브레인이라든지 솔브레인이 좀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좀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여줬죠. 뭐 이런 종목이라든지 저희 VIP 분들도 이 종목을 계속 들고 있는데요. 전에 구독자분들하고도 수익을 내고 나왔을 때 뭐 장기적으로는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구간이 한 2주 정도 좀 펼쳐졌어요. 2주 반, 3주 정도. 15캔들이니까 거의 3주 정도네요. 하지만 이렇게 오늘 어, 이제 고가가 27만 4천 원인데 27만 3,800원에 마감을 졌어요. 뭐 최고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수급을 보게 되면 이제 기관이 좀 굉장히 좀 연기금과 해서 본격적으로 담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좋았고 2차 전지 오늘 빼놓고 얘기할 수 없었죠. 2차 전지 빼고 얘기할 수 없었는데 동시 순매수 오늘 12월 17일 것만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고 또 LG 화학도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 SDI도 올라와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올라와 있네요. 그 대형 집단에서 3개의 2차 전지 형제들이 올라와 있고 또 첨보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첨보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는 좀, 예, 좀 그렇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2차 전지를 벌써 지금 4개월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8월, 9월 때부터 계속 2차 전지 가야 된다. 2차 전지가 안 갈 때도 2차 전지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물적 분할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도 기회니까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JP모건에서 LG화학 안 좋은 보고서 낼 때마다 기회니까 담으십시오. 이 친구들 이런 레포트 내놓고 자기네들 다 담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정말 위기가 올 때마다 굳건하게 매수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2차 전지가 조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계속 맨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다면서 지나가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2차 전지는 그럼 오늘 이만큼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 못 사는데 첨보는 만약에 살 수 있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 전 삽니다. 네, 저는 사요.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2차 전지 주식들의 업사이드가 향후 첨보 만약에 제가 18만 7천 원에서 물렸다? 저는 하나도 겁 안 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겁 하나도 안 나고요. 2차전지 지금 얘를 첨보로 들려드렸지만 2차전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일 벤더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주식들 2차전지에서 이 주식은 정말 갖고 싶다. 그리고 이 주식은 정말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라고 하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지금 이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SK하이닉스는 부담스럽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이제 각자의 취향인 것 같아요. 저는 2차 전지에 있어서는 물론 내년도에 반도체 빅사이클이 오는 것도 100%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 시장의 뷰와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100% 동의를 합니다만 어디가 더 업사이드가 앞으로 더 클 것인가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반도체보다는 그래도 2차 전지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긍정적이고 더 밝은 주가 전망을 예측하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솔브레인도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에서 4위로 올라와 있네요. 3위 첨부 올라와 있고 뭐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는 뭐 딱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2차전지 단에서 뭐 상하프로테크, 에코프로비엠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뭐 원유 IPS 대주전자 재료는 또 이제 음극재니까 뭐 이 친구도 뭐 지금 퍼가 80배다 너무 고평가다 뭐 이거는 난 뭐 어떤 분들은 나와서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퍼 80배짜리를 여러분들은 매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라고 하는데 그분한테 욕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음극재 누가 만들 건가요? 음극재를. 네. 2차 전지가 돌아가는 어떤 순환의 사이클, 그리고 2차 전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분들은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첨가제, 동박, 그 다음에 PNT처럼 롤투롤 장비 만드는 회사들. 그 밖에도 많죠. LNF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2차 전지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벤더들이 필요한데요.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이 있고 소재 회사들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재 회사들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소재 회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치고 나가면 당연히 그 후발주자는 당연히 장비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에이프로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좀 치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담입니다만 에이프로 같은 친구들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에이프로 전장비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보시면 아직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도 이 친구 이렇게 약합니다. 8% 갭 상승해놓고 4%로 끝났어요. 이런 게 사실 제일 안 좋은 캔들이죠. 그치만 선생님 저는 2차 전지 그냥 더 사고 싶은데 도저히 나는 첨보 못 사겠고 LG화학 못 사겠고 뭐 에코프로비엠 못 사겠어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근데 2차 전지는 더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그런 여유 그러니까 좀 밀려도 뭐 2차 전지는 앞으로 좋을 건데라고 좀 여유롭게 투자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이런 에이프로 같은 2차 전지 장비 주식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요즘에 동영상을 자주 올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의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자, 1월을 준비하면서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쳐줬기 때문에 그 밑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차전지 주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꾸 파시지 마시고 5% 올랐다고 4% 올랐다고 내 계좌에 플러스가 몇 퍼센트 났다고 팔지 마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정말 긴 호흡으로 주식 한번 제대로 수익을 내겠다라는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끈기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종목들보다는 코스닥 종목에 집중하는 게 옳다. 그것이 제약바이오일지언정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거 외에는 별로 말씀드리고 싶은 딱히 주제가 없어요. 저의 시장의 뷰로서는. 저는 지금 그럼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한다면 당연히 VIP 분들과 코스닥 종목들 좀 조금씩 특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야금야금 다 담아놨고요. 담아놔서 지금 수익 중이고 2차전지는 뭐 옛날부터 안 팔았으니까 계속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이제 그 밖에 조그만 종목들로 이제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트레이딩 하고 있고 여전히 현금 포지션은 20에서 30% 가지고 있고 주식은 한 70%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100%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딱히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 제가 섹터 하나를 더 찾으면 사실은 그 섹터가 5G가 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2차전지에 확신을 갖는 것만큼 5G의 확신을 제 스스로가 저한테 못 가지는 것 같아서 저도 확신이 없는데 제가 감히 누구 이렇게 VIP 분들에게 사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만약에 5G를 샀었으면 아마 현금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현금 30% 정도를 지금 손에 쥐고 있고요. 여러분들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면서 1월과 2월, 3월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슬슬 이제 중국주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씩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한 다음 주 후반부터는 중국주를 매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주도 이제 내년 또 1월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좀 필요한 종목들은 저가 매수를 좀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방뷰다 상방뷰다 이젠 저는 뷰가 없습니다. 물론 앞서서 계속 앞선 동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이 좋을 거다라는 뷰는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뷰지만 앞으로 향후 2주간 시장이 상방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하방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선물 트레이딩도 그리고 ELW 트레이딩도 그날그날 맞춰서 대응식으로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제가 내일은 아마 동영상을 못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되면은 한번 중국주 동영상 하나 그리고 국내 주식 동영상 하나로 또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